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난 수업 시간 때 배운 거 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백성을 달빛처럼 비추는 존재, 바로 정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정조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 정조 이후에 조선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얘들아, 사실은 굉장히 조선에 많은 것들이 좀 변하게 되거든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발전적인 모습과 달리 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과 달리 딱 하나 다시 퇴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분야도 있게 됐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분야였습니다. 그죠? 우리 정조가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정조 이후에 조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선생님하고 근자감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의 조선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고요. 정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조는 무척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우리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었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얘들아, 이 정순왕후는요, 벽파 집안의 출신이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정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짝 이 벽파와 시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벽파 집안 출신인 정순왕후가 나란 일을 맡게 되니까요. 결국 조정은 자연스럽게 벽파 신하들로 채워지게 됐고, 안타깝게도 또 정조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대부분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쯤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아우 지긋지긋해 선생님 또 붕당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 얘들아. 3년 뒤쯤에 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때 이 순조의 나이가 16살이었어. 그래서 이 순조는요, 이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 이후에 이 벽파 신하들을 좀 쫓아내고 왕권을 강하게 세워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입니다. 사실 얘들아, 이 김조순이라는 인물은요, 정조 때부터 있었던 인물인데, 정조가 죽기 전에 이 어린 세자를 꼭 좀 지켜달라고 당부했던 신하이기도 해요. 아마 정조는 자기가 죽고 나면은 또 신하들이 치열하게 다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권력 싸움 속에서 순조를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을 김조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조순의 딸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서로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순조의 이제 장인어른이 김조순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얘들아, 이게 김조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 조선에요,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도 정치입니다. 원래 얘들아, 이 세도 정치는요, 이 세상을 뜻하는 세자를 써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 정치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정치는요, 오로지 권세를 위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자가 이 권세를 의미하는 권세의 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얘들아, 권력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실제로 이 세도 정치는요, 몇몇 집안이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집안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 그런 정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생님, 그러면 약간 그 전에 붕당도 자기 붕당을 위해서 막 정치를 해서 안 좋은 패단이 일어났으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랑은 성격이 얘들아 완전히 달라. 왜냐면, 우리 그래도 붕당 정치는 서로서로 이 붕당들끼리 견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논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이 세도 정치는 이 다른 가문이 한 가문을 견제하거나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감시도 없죠. 뭐 비판도 없죠. 힘의 균형이 뭐 분리되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붕당 정치보다 어쩌면 더 심한 패단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 세도 정치를 했던 가문이 과연 어떤 가문들이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김조순이 속했던 안동 김씨 집안이 있었고요. 또 그 뒤를 잇는 풍양 조씨가 이제 또 막강한 세력을 뽐냈던 그런 가문입니다. 우선 힘을 갖게 된 김조순은요, 자기 집안 사람들을 하나둘 끌어들여서 이 조정의 높은 자리에 좀 앉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마 뒤에 이 나라 안에는 중요한 관직이 온통 안동 김씨 차지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조가요, 왕위에 머무는 내내 안동 김씨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물론 얘들아, 순조라고 해서 뭔가 이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분당에서도 봤지만 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세력을 데려오는 것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어떤 좋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순조는요, 안동 김씨의 어떤 이런 세력을 꺾기 위해서 당시 아들이었던 효명세자의 부인은요, 안동 김씨가 아니라 다른 가문에서 데리고 옵니다. 바로 풍양 조씨의 집안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집안의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면 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왕권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었지. 근데 상황이 이 순조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던 게 문제야. 순조가 나중에 이 정치에서 조금 물러나서 효명세자가 너도 이제 나란 일을 좀 해봐라 하고 좀 나란 일을 맡기게 됐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풍양조 씨가 이제 권력을 손에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안동 김씨 다음으로 가는 권세를 누린 게 풍양조 씨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또 풍양조 씨라는 세도 가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이 효명세자가 심지어는 얘들아 왕위에 이제 오르지도 못하고 사실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헌종이요, 세상에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또다시 이 권력이 안동 김씨에게로 좀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풍양조 씨에게로 넘어가고 막 자기네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일이 계속 권력 다툼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졌냐면 이 헌종의 뒤를 이은 철종 때까지 이게 이어졌습니다. 이 철종은 심지어 너무 웃긴 게 얘들아, 막 헌종의 아들도 아니야. 사실 헌종은 이렇게 자식이 없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동 김씨가 억지로 앉힌 왕이야. 사실 철종은 자기가 왕족인지도 모른 채 저기 멀리서 농사나 지으면서 지내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19살이 된 이 철종을요, 갑자기 전하라고 하면서 모셔온 거야. 근데 왕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은 당연히 받지 못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이 안동 김씨가 아주 멋대로, 입맛대로 주무르기 편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됐다. 그럼 이 시기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느냐? 자, 그거를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 세도 정치가 시행이 되던 6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에는요, 특히나 왕의 힘이 무척 약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에게 왕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즉, 왕권이 무척 약한 시기였어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도 집안 이 얘들아 굉장히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세도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부를 하거나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뭐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싶으면 얼마를 내? 뭐 어느 고을에 사또 수령이 되고 싶으면 얼마를 내?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막 사또가 되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벼슬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냈어. 그지?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벼슬을 한 게 아니고 내 권력을 위해서 벼슬을 한 거잖아. 그럼 바로 이제 내가 뭐 벼슬을 얻거나 사또의 자리에 오르면 뭐부터 생각하겠어? 백성을 막 잘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 같아도, 내가 얼마를 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만큼은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 힘들어지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백성이지. 왜냐하면 내가 얼마 들었으니까 내가 그만큼은 벌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한테 매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 때문에 무척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쯤 되면 선생님 암행어사는요? 우리 암행어사도 있어가지고 지방 이제 관리들이 잘 하고 있는지 막 순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쯤 되면은 암행어사의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예를 들어, 몰래 이제 암행어사가 신분을 숨기고 가서 원래는 이제 그 고을의 상황을 보고 뭔가 부정부패한 일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때는 고을마다 암행어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하는가 하면 자기 신분을 갖춰야 될 암행어사가 오히려요, 나 암행어사야? 막 이러면서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대. 그래서 오히려 얘들아 수령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요.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영상이고요. 우리 이제 칠판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림 자료들 그리고 필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꼼꼼하게 근자감 노트 혹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필기하는 노트에 잘 정리를 해둡시다.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 수고했어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영상이고요. 우리 이제 칠판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림 자료들 그리고 필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꼼꼼하게 근자감 노트 혹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필기하는 노트에 잘 정리를 해둡시다.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 수고했어요.